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최근 5년치죠. 이제 올해 봤던 이제 9월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봤던 이 9월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 업로드를 통해서 좀 분석을 좀 하고요. 이제부터는 작년 9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21년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선택 과목을 이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올해까지 해서 한 5년 정도 수능도 5년 정도죠.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 올해 봐야 되니까 4년이겠죠. 올해까지 쳐서 5년이니까. 네, 그 나름 좀 분석을 좀 해주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추이라든가 또는 앞쪽에 있는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 장이잖아요. 한 장. 1번부터 7번까지가 그렇고요. 이 3점짜리를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필을 대지 말고 눈으로 푸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를 연필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쪽에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럼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문제는 어려워지죠.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4점짜리지만 3점짜리 같은 4점짜리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또 틀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시고 나름 또 분석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채워 가셔야 될 겁니다. 됐죠? 네,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어, 나름은 이 뒤쪽 문제에 진짜 어려운 문제 있죠. 우리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그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서 이제 공부 해나가야 되고요.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연습도 좀 하세요. 이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다른 거 볼 시간이 아니라 수능과 모의고사 역대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1번부터죠. 1번부터 이제 그 뒤쪽에 최소한 7번까지죠. 자신이 없으면 물론 연필을 대서 푸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연필 안 되는 습관을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은 적지 마시고 그걸 머리에서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경우가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n 제곱근에 뭐 a의 m 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요 부분이죠. 이 두 부분에다가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해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약분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요게 4가 있기 때문에 요 4에 대해서 8을 저희가 이제 4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거 2의 제곱이니까. 그럼 4제곱근의 2가 돼버리죠. 그 4제곱근의 전체적으로 2분의 30이니까 결국 4제곱근의 16이 될 거고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결국에 답은 2가 되겠죠. 자, 이걸 머리에서 생각하시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또는 뭐 여기 주어져 있는 거를 8로 맞춰서 또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이거 숫자를 자꾸 높이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 이게 뭐 미분계수잖아요. 당연히 이쪽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희는 이제 저도 웬만하면 좀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f 프라임의 1이잖아요. f 프라임의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에다가 1을 넣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개수의 총합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시켰을 때에 떨어지는 값들, 이 떨어지는 값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f 프라임의 x가 이게 3x의 제곱이지만 3을 쓰면 되고요. 왜냐면 1 대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6을 쓸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1 대입할 거니까 상수항은 없어지죠. 따라서 이제 9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화 시키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마찬가지죠. 문제 3번은 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첫 번째 항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는 항상 등차 중앙 그리고 등비 중앙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 있잖아요. 여기 A2, A3, A4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A2와 A4를 곱한 값이 A3의 제곱이니까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세 항을 곱하게 되면 A3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게 8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세 번째 항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4니까 공비가 벌써 2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니, 네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공비를 두 번만 곱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항이 되죠. 따라서 16이 답이 되겠죠. 이걸 머리에서 생각하고 푸시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4번이야 뭐 그냥 이게 산수 같은 것만 주의하시면 되잖아요. 좌측에서 0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측에서 1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1.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답이죠.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거 푸는데 아마 그 제대로 머리를 쓰게 되면 한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 하셔야 됩니다. 시간 자체를. 자, 5번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곱에 대한 미분법에 대해서 어,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이 사이좋게 미분을 하잖아요. 그 미분을 하게 되는 이 식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뭐 할 수 있다면 손을 안 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미분하면 없어지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이거 필요 없고 이 뒤쪽에 있는 것만 남아 도니까 결국에 2 대입하게 되면 1 나오죠. 그죠? 그 1에다가 플러스잖아요. 이거는 1에다가 플러스 뒤쪽을 미분하게 되고 앞쪽에 2 넣어주면 3이 되겠죠? 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 되니까 2x 플러스 1이고 2 대입하면 5가 되고 요거 3이었으니까 15가 되죠? 이전에 1이 있었으니까 16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그 머리에서 빨리빨리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네, 연필을 써서 하는 것보다 머리가 더 빨라요. 자, 6번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려요. 뭐냐면 이 5분의 루트 5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값들은 어떻게 했어라? 즉, 이 a분의 루트 a라고 놓여 있는 건 이 루트 a분의 1쪽이 오히려 우리한테 좀 편해요.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루트 5 대 2인데 결국 1대 2 대 루트 5죠. 1대 2대 루트 5의 모양이고 지금 코사인의 지금 밑변이 2가 됐다는 거니까 그럼 사인에 대해서는 1에 관련됐으니까 루트 5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지금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어디죠?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주어져 있죠. 그죠? 사인 y 값은 양수니까 사인 값 양수가 되고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코사인 값이 뭐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될 거고 사인은 루트 5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2번 되겠죠. 자, 이거를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연속이잖아요. 연속. 이어줘야죠. 그죠?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어달라는 거니까 아주 심플하게 지금 4를 대입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자, 4-a의 제곱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안 쓰고 있습니다. 4-a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넣어주면은 이거 4잖아요. 4. 그러니까 4-a 전체의 제곱이 4가 되는 경우니까 4-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a가 2가 되거나 아니면 6이 되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12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건데 연필 안 되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설명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막 써내려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가 2보다 크다. 자, 이 머리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a가 2보다 큰 식에 대해서 합과 곱이 각각 4하고 k다. 그럼 일단 곱을 하면 이게 밑변환 공식이잖아요. 그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요거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k 값이 3인 겁니다.
K가 3이 나왔고 둘에 대한 합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했던 거죠, 이거? 로그 2의 A를 싹 다 곱하잖아요. 그럼 로그 A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이게 4값이 됐으니까 4가 넘어온단 말이죠. 그럼 4 곱하기 로그 2의 A가 되니까 결국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됐죠? 그러니까 넘어오는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3하고 1이 나올 텐데 그죠? 로그 2의 A라는 값이 1 아니면 3이 나올 텐데 A는 2보다 크니까 결국 A는 2의 세제곱인 8이 되겠죠. 됐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 3점짜리 관련해서도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하고 3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10이 나올 거고요. 네, 그런 걸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9번. 4점을 줬지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4점이긴 하지만 뭐죠? 이거 3점 같은 4점이잖아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틀리시면 이건 낭패입니다. 낭패. 자, 이런 것도 지금 이건 이제 성질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라 그랬으니까 뒤쪽에 fx, 앞쪽에 5의 fx. 그러면 4배의 0에서 1까지의 fx가 되죠. 자, 일단 fx는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5 인테그랄 1에서 5까지 5x잖아요. 5를 뽑아내세요. 그죠? 그럼 5배잖아요. 5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잖아요. 0에서 1까지 x라면 가로 세로가 1씩 아닌가요? 따라서 2분의 1이니까 결국 얼마죠? 5를 곱해서 2분의 5 아닌가 이거? 자, 그런 정도의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머리를 많이 쓰십시오. 이게 풀이 없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란 얘기예요. 됐죠? 그냥 결국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4가 있고요. 이 계산하는 것도 0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한식에 대한 개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죠, 이거? 3분의 1이죠. 더 이상 쓸 거 없죠. 플러스 요거 2분의 1 x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전체가 지금 6분의 5가 되고요. 여기 4가 있으니까 2로 하게 되면 3이 되죠? 또 오히려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산수를 오히려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따라서 전체 6분의 요게 5가 나오나요? 이렇게 20-15가 되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저희가 쓸 수 있겠죠. 자, 최소화 시켜주시고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자,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문제의 폼에 잘 맞게 잘 읽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이것도? 자, 마찬가지 4점짜리지만 3점짜리 같은 4점짜리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꼭지점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각 A가 둔각이다. BC에 내린 수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이 AB 대 AC가 루트 2 대 1이니까 AB 쪽이 조금 더 길죠? 네, 좀 더 긴 모양이니까 뭐 그냥 그리세요, 그런 거. 그런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좀 그려 놓으시고 자, 여기를 A로, 여기를 B로, 여기를 C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수선을 내리 그었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루트 2 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 K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K가 되겠죠. 자, 이때 AH가 2라고 아예 문제에서 줘버렸어요. 그죠? 자, 요걸 줬다. 이때 삼각형 A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넓이가 50이 나왔으니까 뭘 준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거죠. 그쵸? 파이 r 제곱이니까 루트 50이잖아요. 루트 50. 그러니까 5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요거겠죠. 자, 이때 선분 BH가 도대체 뭐냐? 자, 이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쓸 수 있겠죠. 뭐 되도록이면 뭐 분수꼴보다는 뭐 이쪽이 나니까 양쪽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이 푸셔도 좋고 뭐 B를 이용하든 C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양쪽을 한번 다 해볼까요? 혹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사인 C분의 사인 C분의 뭐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2라고 하는 이 값이 2R이잖아요. 2R. 그러니까 이게 10 루트 2가 되죠. 근데 이 사인 C라고 하는 값이 이거 뭐죠 이거? 이거 K분의 2 아닌가요? 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따라서 결국 이 값은 이 사인 C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요?
음, 요게 이제 2라고 하는 값이고요. 10 루트 2에다가 곱하기 k분의 2가 그대로 올라가죠. 자, 사인 10분의 이거 2가 아니고 이제 루트 2k겠죠. 아, 참말로. 이거죠, 이거. 이쪽 큰 삼각형에 대해서 봐야죠. 작은 삼각형이 아니고.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k죠. 요거죠, 요거. 자, 이 상태로 뒀으니까 이거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k의 제곱이 여기서 바로 20이 나와버리죠. 자, 그럼 bh라고 하는 건 이거 피타고라스 형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제곱해주면 2k의 제곱이죠. 2k의 제곱인데 2k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40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거 4니까 빼주면 36, 즉 6이 나오죠. 따라서 해당하는 답은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쪽 큰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큰 쪽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 B쪽에 대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sin B에 대한 K 값이 되고요. 자, 이 값도 마찬가지 10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본다면 K라고 하는 값은 10 루트 2 곱하기 루트 2K가 되죠. 루트 2K 분의 얼마가 되죠? 2가 되니까 결국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결국 K제곱이 20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됐죠? 자, 이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번 같은 문제는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고요. 다음 11번 문제. 여지없이 지금 같은 폼으로 해서 이 속도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있죠, 지금. 물어보는 것도 뭐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는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 주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 형태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11번 문제조차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두 점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겠죠? 같다 그래서 같다고 또 이게 쓰지 마세요. 어차피 같다 그러고 이항시킬 텐데 마이너스 t 세제곱을 넘겨주면은 t 세제곱이죠. 자, 여기 플러스 7t 제곱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t-6이 0이잖아요. 아니 이걸 또 뭐 인수분해를 해요. t제곱이 t-6이고 t-6이니까 결국엔 여기서 t값이 그냥 6이죠. 됐죠? 자, 이 t가 6이 된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십시오. 이건데 아니 지금 이 위치가 2차잖아요. 그죠? 2차를 뭐 하는 거죠? 두 번 미분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최고차항의 계수만 남죠? 그죠? 어차피 다 사라져 버리니까. 따라서 이쪽 앞쪽에 있는 이 P값은 지금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3차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가 3, 3t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3t 제곱에 대해서 결국 마이너스 6t가 되고요. 그리고 6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이거 14t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14가 되잖아요. 그죠? 요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빼주게 되면 산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2인가요? 그쵸? 요 값이 되죠? 자, 그거를 빼라. 결국엔 P-Q라고 했기 때문에 24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좀 간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들을 지금 틀리고 있으시다면 이건 좀 반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서 이제 12번 쪽이나 뭐 번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수열에서는 항상 어떤 그 나열을 하는 형태가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죠? 또는 뭐 일반화시켜서 식을 세우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그냥 나열하세요. 나열하는 게 좋아요. 편하고 뭐 이런 거를 잘 풀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문제를 저희가 시간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차근차근히 풀어가시되 정확히 푸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자, 이 말을 줬고요. B2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합의 합은 0이다. 그럼 최소한 일곱 번째 항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열하다 보면 어떤 규칙성을 여러분이 찾게 돼 있어요. 야, 무심결에 하진 않을 거잖아요. 따라서 일단 B1부터 차근차근히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죠. 자, B1은 요게 이제 그 홀수가 들어가면은 다 1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짝수가 들어가야 그나마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게 이제 A1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A1에다가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식을 줬거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하고.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D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따로 바꿔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저희가 이 D값은 2라는 걸 이제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그러면 다시 A1 마이너스 A2에다가 플러스 A3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을 찾아놨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그냥 A3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다시 마이너스 A4니까 또 다시 공차를 한 번 더 빼주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저는 이걸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2로. 물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다시 플러스 A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4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뭐 규칙성에 대해서 뭐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나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6에다가 일곱 번째 항이고요. 자, 여덟 번째 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로 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홉 번째 항은 이 마이너스 8에다가 이 아홉 번째 항 A9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자, 문제에서 준 건 여기에서 뭘 줬죠? 이것과 이것을 더하게 되면 0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둘을 더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8 플러스에다가 요 두 항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거에다가 이거 세 번째 항에다가 일곱 번째 항을 더해서 0이 나오는 건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등차와 등비는 첫 번째 항을 생각하기 이전에 등차 중항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거에 대한 등차 중항이 뭐죠? 다섯 번째 항이거든요. 그죠? 따라서 두 배의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되죠? 이거 8이 되면 되잖아요. 8이. 즉 다섯 번째 항이 4입니다라는 걸 여기서 준 거죠. 됐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 나오죠, 이거? 이거 여기 이제 네 번째 0 나오죠, 이거?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계산을 쭉 들어가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자, 이게 다섯 번째 항이 4가 나왔으니까 공차는 2니까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차의 두 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항이니까. 됐나요? 그럼 뭐가 되죠? 0이 되잖아요, 이거. A3가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 2 그대로 되고요. 다시 여기다가 값을 하나 더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됐죠? 자, 이거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 두 번 더해주면 일곱 번째 항 나오잖아요. 됐죠? 그럼 뭐 해야 되죠? 8 더해주는 거니까 2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나왔죠? 됐죠? 그리고 아홉 번째 항이죠? 아홉 번째 항은 지금 여기다 그냥 뭐 데려놓고 하셔도 돼요. 그죠? 공차에다가 몇 배, 4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4에다가 4배, 그러니까 8을 더해주는 거니까 1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게 4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게 그냥 뭐 나열해서 그냥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정리만 좀 잘 해주시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2가 없어지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10이죠. 네, 따라서 해당하는 답은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무조건 이게 순서대로 막 계산하지 마시고 10단위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시간을 세이브하냐? 자, 이거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뭐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여러분에 맞게 좀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연습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조건에 맞게. 자, 일단은 보이는 게 이거라 전 여기까지 했고요. 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자, 마찬가지 이 문제도 4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3점 같은 4점이라 맞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좀 문장이 길죠. 길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13번에 있는 이 함수 요런 함수는 여러분이 좀 반갑지 않나요? 그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봤을 만한 그런 그 내용인데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거 요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6이라는 함수죠. 그러니까 x의 절대값 x가 들어갔다고 봐도 좋고 물론 그냥 그래프 그냥 그리시면 돼요. 꼭지점 찾아가지고 요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 이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함수를 가볍게 한번 표현을 해 보시고 일단 이거 y절편은 똑같이 6이니까 여기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 자체는 1과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1 넣어주면 7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대칭인 형태가 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쪽도 내려가겠죠. 이차함수니까 꼭지점이 좀 더 완만하게 더 완만하게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잡아줬고요.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x 이꼴 k이고 k는 4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저희가 사실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원래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하죠? 당연히 이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의 이 값보다는 이 k 값이 더 아마 이쪽에 있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 쭉 내리는 거예요. 자, 이때 각각의 넓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전체 넓이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 이 넓이의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줬으니까 아니 그럼 양쪽이 대칭인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건 뭐죠? 정적분이죠. 인테그랄 0에서 k까지죠. 자, 요쪽에 이쪽 함수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쓰면 되죠.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x 플러스 6에 이 dx를 한 값이 0이다 이거잖아요. 됐죠? 자, 이거 어차피 이제 우리가 0은 넣을 필요 없고 k 값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할 거니까 마이너스 바로바로 계산해 버리세요. 3분의 1의 k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6k가 될 텐데 이게 0이 나오겠죠. 됐죠? 요거 뭐 뽑아내서 뭐 간단하게 좀 나오지 않나요? 자, 요거 이제 3분의 1의 k를 뽑아내시게 되면 요거 k제곱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8이 0이니까 k 값은 6, 3, 18이니까 6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문제를 잘 읽고 표현만 잘해줘도 풀 수 있는 이 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긴 하지만 넓이와 정적분 4점짜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한할 근데 이 문제를 틀리면 더 무한하겠죠? 네, 마찬가지 맞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자, 1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뭐 늘상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자, 그 부분인데 y 이퀄 2의 x제곱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3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n 곱하기 루트 10으로 주어져 있으면서 딱 여기 원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y 이퀄 x 위에 있으면서 y 이퀄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 그러니까 2x 제곱에 대해서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건 서로 또 역함수 관계니까 대칭이 되는 점이 될 거고요. 네. 로그 2의 x와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큰 x값, 오른쪽에 있는 값을 xn이라고 하자. 그럼 x1, x2, x3에 대해서 합이 얼마냐? 자, 이건데 이것도 뭐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림 정도를 좀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을 하나 딱 그려주고요. 그리고 y 이퀄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지금 2의 x제곱하고 로그 2의 x도 서로 대칭이죠. 그죠? 뭐 대칭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요점에 잡을까요? 요점 잡으면 이렇게 땡겨서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확 꺾어 올라가니까 뭐 이런 정도를 좀 잡아주면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는 이런 거 이제 그릴 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꺾어지겠죠. 이게 좀 뚱뚱한가요? 아 이게 참 이게 요렇게 이게 더 뚱뚱하네요. 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때 어 이 두 점 an y 이퀄 x b 있고 이 두 점 an 이 두 점에 대해서 an bn을 지나는 원. 자, 이 원에 대해서 얘와 만나는 점을 xn이라고 하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거를 xn이라고 하겠다라고 줬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뭔가?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자, 기울기 줬죠? 네, 뭘 줬죠? 자, 이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 기울기가 3이니까 1일 때 3이잖아. 1대 3이죠. 자, 1대 3 대 요거 얼마죠? 루트 10이죠. 그 루트 10에 대해서 n배를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죠? 이게 n이고 이게 3n이란 얘기예요. 그걸 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 여기에서 여기니까 이걸 좀 더 확 꺾어 써야 되는군요. 그죠? 모양 자체가 뚱뚱하네요, 이게.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가 3n이면 여기가 n이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요 좌표가 나오죠? 어떻게 되죠? xn에서 3n을 빼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값이 되고요. 이걸 뺀 값이 지금 이게 x 3n을 이용했고, 자, 요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요거.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제 대입해라. 즉 로그에 2가 되고요. 요게 xn이 되고 마이너스 자 로그 2에 xn의 마이너스 3n이라는 값이잖아요. 이걸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죠? n이 나왔다는 얘기죠. 뭐 많은 걸 생각하고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 따라서 요거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xn 마이너스 3n 분의 xn 값이 2의 n제곱이 되니까 넘겨버리세요. 그냥 따라서 xn이 결국 어떻게 표현되죠? 2의 n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xn 마이너스 3n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x1, x2, x7 물어봤으니까 집어넣으세요. n에다가 하나씩. 자 n에다가 일러주면 x1이죠. x1이라는 값이 2배에 이거 x1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계산되죠 이거. x1 얼마죠? 6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n에다가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x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4가 되겠죠? x2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3배의 x2라고 하는 값이 24니까 따라서 x2라고 하는 값은 8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n에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3는 이거 3 대입하면 8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x3고 마이너스 저 3 대입하면은 얼마인가요? 9가 나오죠. 따라서 x3는 딱 떨어지게 안 나오네요. 이거. 7분의 72가 나오겠죠. 자,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모가 7이 나오는 분수꼴이 나왔네요. 자, 6, 7에 42가 되고요. 7, 8에 56이 되고 그리고 72. 자, 1차 한 자릿수를 봤더니 빵 나와서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90이고 7이 있으니까 한 자릿수 올라가니까 7분의 170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찬가지 가지런히 식 써서 대입만 해주면 답이 다 튀어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주는 거 있죠. 요거 1대 몇 대 얼마라고 하는 이 형태는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라 네, 여지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 또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네, 잘 어차피 뭐 중2 때는 제곱글이 안 나오니까 중3 때 활용해서 다시 쓰시면 되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하나의 문제라 이거 웬만하면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이거 지금 거의 이제 절반 다 넘어왔는데 지금 사실 뭐 틀릴 게 없죠. 이렇게 풀어준다면.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여러분의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포함돼야 이 체감 난이도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서 긴장을 좀 덜 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로 좀 여유 있게 들어가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문제 15번이죠. 두 개의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 가는 1에서 x까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자,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다르죠. 물론 이걸 보고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하겠죠. 그리고 나조건을 봤더니 x의 g'x다 라고 해서 이 과정이 이게 미적분에서 요번에 한번 나온 딱 그거 아닌가요? 그죠? 네. 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조건을 보고 어차피 gx에 대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조건에서 미분하겠죠. 자, 미분하면 x의 fx가 되고요. 그리고 x의 gx가 되겠죠. 이게 이제 걸러내라는 건데 이게 12x의 세제곱이 되고 자 24의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가 돼서 결국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이 값이 x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이 되고 24x가 되고 마이너스 6이다. 자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 자 이때 요거 바꿔놓아줘야 되죠. 자 이 fx라고 하는 값이 x의 g'x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가 있거든요. 뭐죠? x의 gx를 미분한 값 아닌가요? 그죠? 그게 바로 얘라는 얘기니까 그럼 우린 다시 뭐 할 수 있다? x의 gx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적분. 그러니까 이제 4x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이거 0 넣어주면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필요 없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0에서 또 3까지잖아요. 지금 이 밑에가 0이 나오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에 gx의 dx를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거 뭐 특별하게 또 식을 뭐하러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차피 gx니까 x 나눠줄 거잖아요. 그럼 4x의 제곱이죠. 4x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요거 이 4제곱 요게 지금 제곱이니까 그럼 이게 적분을 하게 되면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2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냥 바로. 그리고 플러스 다시 적분하게 되면은 자 요거 뽑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12x잖아요. 지금 12x를 적분하게 되니까 6이고요. 다시 제곱이 되니까 3, 3은 9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계산된 값을 그냥 바로바로 써보셔도 돼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이니까 여기가 6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이제 18이죠.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 버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요게 36이고요. 이게 6, 9, 5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8이잖아요. 됐죠? 따라서 90에서 18을 빼니까 72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닥 어려운 형태는 아니지만 요번에 이제 미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자, 16번부터는 이젠 좀 숨통이 팍 트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좀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고3이나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버벅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미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를 플러스해서 로그 3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제 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로그에 대해서는 진수 조건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지금 x가 4보다 크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3의 세제곱인 27이 되죠. 자, 그거 하나는 제가 쓸게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가 27이 되죠. 27이 뭐죠? 뭐 곱하기 뭐죠? 3 곱하기 9잖아요. 3, 9, 27. 뭐예요? 그냥 7로 주면 되죠. 네,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십시오. x는 4보다 커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고 f형은 1이 주어져 있고 f 프라임 x가 이렇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적분을 했을 때의 그 계수값을 물어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죠? 적분하세요. 적분하시면은 일단 2x의 세제곱 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 나오죠? 요거 1 나오죠? 그리고 적분상수 1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따라서 답은 5가 되죠. 자, 이거 이 시간 낭비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잘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푸시되 요런 정도도 사실은 머리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항이 일러주면은 A1이죠. 자, 두 번째 항이 이게 2 곱하기 A2가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일러주면 여기다가 뭐가 나오죠? 1 곱하기 A2가 나온다고요. 그죠? 요거 3 넣어주면 3 곱하기 A3에 대해서 요거 2 넣어주면 2 곱하기 A3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구조적인 거, 이 시그마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보면은 사실은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이 1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일러주면 여기가 1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9를 대입하게 되면 9 곱하기 A10이 돼가지고 이게 7이니까 결국 이거에서 이거를 뭐 하죠? 빼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값이 나오죠. 그죠? 이거 36에서 7을 빼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9가 나오죠. 구조적인 거, 시그마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있냐? 그러면서도 점수는 높게 줄 수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3점짜리로 준 겁니다. 네,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뭐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x 이퀄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1값 이렇게 이 1차식이 요것 때문에 좀 간단하게 표현이 안 되죠. 따라서 f 프라임의 x를 일단 하시고요. 그럼 3x의 제곱이고 2ax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2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a 값이 3이 나오겠죠. 됐죠? a가 이제 3이 나오게 되면 이게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요. 즉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극대값이라고 하는 28이라고 하는 건 f 프라임에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었을 때의 값이죠. 됐죠? 따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fx도 이거 따로 또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일단은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 집어넣으면 6x니까 그죠? 값 자체가 이제 6x가 됐던 거니까 얘는 3x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어, 여기 있군요. 이거 fx 여기 있네요. 그죠? 괜히 이걸 보고 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대입하면 뭘 또 지워 또 그죠? 자, x의 세제곱이고요. 대입해주면은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제 28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없어지죠. 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플러스 27, 플러스 b값이 28.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죠? 1 나오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4. 자, 이런 정도도 여기 미분 간단하게 좀 해보시고 머리 많이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계산은 연필을 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문제 20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제 20번도 일단은 뭐 주기가 특별하게 움직인 건 없죠. 자, 그리고 0에서 파이 사이에서만 이걸 써주고 뭐 실수배를 해가지고 밑으로 다시 끌어내리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자, 보죠. 자,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칸 같은 거 놓잖아요. 이렇게 둘, 셋, 자, 4개 집어넣고요. 그리고 선도 좀 이렇게 좀 거주잖아요. 왜? 자, 이렇게 선도 좀 거주고요. 자, 이때에 이 간격을 저희는 지금 1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잖아요. 이거 0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요거 파이 넣어도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잖아요.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하세요. 이렇게. 그 0에서 파이까지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0이고 여기가 파이, 여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을 봤더니 이거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부분이 이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가. 그럼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자, 이 부분을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이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왔고 2파이를 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왔죠. 그럼 2분의 3파이 넣으면 되잖아요.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 얼마죠? 1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돼서 1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뭐죠? 0보다는 크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걸 못 그리면 안 되죠. 자, 그래 놓고 문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는 것들 싹 다 골라주세요. 그 얘기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거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 t의 값의 합은 뭐냐? 자, t의 값은 뭐가 나오죠? 0 나오죠? 요거 2분의 파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만나는 거니까 그때의 t값 그리고 파이 있죠? 자, 여기 모르겠는데요. 요거죠? 요거. 이거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값이잖아요. y가 0이 되는 값이니까 sin x가 결국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원래 1, 4분면에 있던 값에 대해선 루트 2분의 1이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4분의 파이가 나오는 식이고 요거 3, 4분면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파이에서 더해주라고 했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2파이에서 빼주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계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냅두십시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면 더하고 빼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다시 파이하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거 편의상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2파이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더하세요. 이거 아닌가요? 됐죠? 이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거 더하게 되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죠? 6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아, 이게 이제 2분의 1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어떤가요? 자, 이 문제를 그렇게 어, 어렵게 저희가 이제 풀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쉽게 풀어갈까? 이걸 좀 많이 좀 고민해 보시고. 자, 21번 문제가 유사한 형태로 어딘가에서 네, 이번 9월에서 좀 어딘가 좀 어설프지만 좀 뭔가 비슷한 걸 좀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최고차항의 1인 3차 함수 fx가 이거는 모든 정수 k죠.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아, 이때 f'의 3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이 값이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뭐 이 이전에 본 게 있으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나 또는 뭐 리미트를 씌워서의 무슨 뭐 미분계수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혀 그런 형태가 아니죠. 이게 그나마 시간을 좀 버리라고 여기서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뭐 어디에서 지금 뭐 시간을 지연시키지 뭐 이런 거 같죠. 자, 이건데 이 2차 함수하고 저희가 이제 함수를 보면 되잖아요. 이거를 k에 관한 2차 함수, k에 관한 1차 함수로 봤을 때 이거 정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드문드문 있어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 이 3차 함수의 그 일부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요 교점을 구할 수 있다면 뭐 뭔가 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따라서 일단 교점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4K 제곱이죠. 자, 2K가 넘어오겠죠. 그럼 플러스 12K가 되고요. 8 넘어오겠죠. 이렇게 0입니다. 즉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니까 해당하는 K 값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되죠. 자, 요게하고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fx라고 하는 걸 저희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요. f의 k 플러스 2에서 k를 빼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상수 c는 없어져 버리죠, 여기서. 자, 문제에서는 f'의 3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f'x도 계산해 놓죠. 자, 3x의 제곱이고요. 2a의 x가 되고 플러스 b. 자, 여기까지 계산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실제로 이 값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요거 넣어주면은 여기도 넣어주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교점이잖아요. 교점.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자, 요거 2도 넘겨버리세요. 그냥. 따라서 저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넣어주면 f0에서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1을 해준 값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오겠죠. 됐죠? 자,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k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뭐죠? f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값이 될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이거 마이너스 20 나오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막 전개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F의 0이잖아요. 그럼 이거 C고 여기서도 C는 나오겠지만 빼주는 거니까 상수 생각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0 대입하면 다 빵이니까 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8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4a였으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b 값이니까 플러스 2b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24라는 거고요. 이런 거 약분도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호가 뭐 음수가 나온다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건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빼주면 0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1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뭐가 나오죠? 2b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C는 사라지겠죠. 자,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 즉 여기서 B가 바로 튀어나오죠. 여기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2가 돼서 마이너스 11이 나오죠. 자, B가 마이너스 1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휘가닥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8 넣으면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0인 2분의 5가 되죠. 됐죠? 그래놓고 F'에 3 물어봤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뭘 집어넣어요? 그냥 계산해요. 자, 3 대입하시면은 27 나오죠.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요거 2A 값이라서 이거 지금 5X잖아요. 그럼 플러스 15가 나오나요? 이게 나올 거고요. 자, B 값은 그냥 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이게 얼마 나오나요? 30일 나오죠? 요거 4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1번의 답은 31이라고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보지 마세요. 됐죠? 자, 그런 정도의 문제 해결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쓰인 거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몽땅 1학년 과정에 요거 한 번 썼군요. 미분을. 그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문제 22번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문제 막 14번에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제가 따로 이제 이 문제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과 한번 여유 있게 차근차근히 대입해 가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죠? 조건에 맞게만 잘 펼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대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양수 K라고 했고요. 그리고 A1은 K, 그러니까 양수란 얘기죠. 자, 그리고 A2 곱하기 A3, 그러니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해서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란 얘기잖아요,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나왔다. 즉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넘어가면 n번째 항에다가 3분의 2k를 빼시거나 아니면 어, 전항에다가 k를 곱해서 부호를 바꾸란 얘기죠. 이거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다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0입니다. 요러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은 k였죠.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항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이 두 번째 항부터가 벌써 갈라지잖아요, 이게. 그죠?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항은 A1이 K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해주게 되면 그럼 3분의 K가 되죠. 그죠? 또는 A1이 K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 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됐죠? 자, 요거에다가 A3가 나왔을 때 일단 부호가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이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세 번째 항 요거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은 이거 좀 여러 번 써야 되니까 조금 좁혀서 우리가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좀 아껴야 되죠, 지면을. 자, 그럼 세 번째 항에는 이 3분의 1k에 대한 세 번째 항은 얼마인가요? 자, 여기다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요게 3분의 1k가 나오잖아요, 지금.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립하죠, 이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이 되니까 성립하죠,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k제곱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계속 따져가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 되면 대입해 주면은 k제곱이고 여기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k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k. k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음수거든요. 이것도 양쪽 다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거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가면 이게 가시면서 빼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k를 곱하면 요거는 성립하네요. 그죠? k 세제곱이니까. 됐죠? 다시 우리가 따져가면서 또 여기 6가지를 또 따져가야 되지만 여기서도 불필요한 건 또 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네 번째 항이죠? 마이너스 3분의 k니까 이거 대입해 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k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k에 요 k를 곱하게 되니까 3분의 1의 k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참 저희한테 땡큐가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5번째 항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k 값은 양수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k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그냥 k의 배수값이 나와버리니까 0 나오죠. 이거 k가. 그 다음에 3분의 1에 여기다가 넣어도 마찬가지죠. 이거 k제곱인데 k제곱에 대해서도 0이 나와야 되니까 k가 0 나와 안 되죠. 그리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몽땅 다 둘 다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서 이제 A5를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거 마이너스 K를 대입한 이 값은 성립 안 하잖아요. 저희는 성립하는 것만 따지면 돼요. 즉 3분의 1K 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2K에서 이게 0이 되는 K 값은 존재하죠. 그죠? 이때 K 값은 3분의 1의 K 뽑아내면 2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되죠? 끝난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또 A4에 대한 게 나올 텐데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제 일단.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꼴 제로에서 이거 뭐죠? 0 아니면 음수 나오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런 걸 일일이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뭐가 되죠? 네 번째 항, 요거는 둘 다 성립을 안 하게 되나요? 그쵸? 요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요거 지금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안 되죠. 둘 다 안 되네요. 어차피 부호가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요거죠. 요거 대입해 주면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의 요 부분에 대해서 k 세제곱이죠. 자,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k를 곱하는 건 안 되고 여기다가 이 3분의 1의 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k 하는 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꼴 제로가 되는 값이고 따라서 k 값은 양수니까 루트 2만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이건 중간에 안 됐으니까 빼버리고 자, 여기에서 다시 A4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해주게 되니까 요거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곱해 나가 봐야 이 k의 4제곱이 되고 자,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일단 좀 또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 값. 자, 이게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 k 세제곱에다가 다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k가 되죠. 자, 이게 0이 되는 값. 따라서 k 값은 루트 3분의 2가 나오죠. 여기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마이너스 k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의 4제곱이고 3분의 2k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게 0이 되는데 여기서는 k제곱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k제곱 뽑아내면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그때 양수만 되죠. 요것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k의 4제곱에 대해서는 5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k를 넣어주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봐야 음수가 나오죠. 그리고 k를 곱하는 건 더군다나 안 되죠. 0이 되니까 딱 요것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와요.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k 제곱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4가 있고 2가 나오고 3분의 4가 되고요. 그리고 3분의 2가 되고 모두 더하라고 그랬죠? 네,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6이고요. 이게 2가 되니까 8이 나오겠군요. 됐죠? 자, 22번에 있는 문제조차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그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습관이라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 이상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년이죠. 작년 9월 모의고사에 관련한 시기였고요. 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쉬워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선택 과목이. 그죠? 선택의 확통이나 뭐 미적이나 기하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죠?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최적화된 문제 풀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게 그 순간순간 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한 번 푸셨다가 땡이 아니라 또 다른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줄이거나 어떻게 하면 풀이를 줄여가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적화된 상태의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수능 문제를 풀었다가 땡이 아니라 풀이 보고 아 이런 거야 이해했다가 땡이 아닙니다. 내 걸 만들기 위한 작업은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끔은 이게 개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초반에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 아 이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구나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개념을 잘 생각하셔서 아주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선택 확률이나 이제 미적 쪽은 따로 또 모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 재생 목록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따로 이제 업로드 시켜놓고 뭐 이 4, 5년치에 대해서 유사 문제만 따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념 철저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교과서 잘 읽어 가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그리고 기호 용어나 기호 같은 거 그리고 정의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네 학습 목표 도대체 나한테 이 단원에서 요구한 게 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지금 공통 부분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릴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아요. 아마 공통 부분을 좀 연속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